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법정 제재하기로 하면서 과잉심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되는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이후에 네. MBC 기자가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 보도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주 목요일 방송 소위를 열어서 지난해 11월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지금은 부위원장과 얼마 전에 해촉된 정민영 위원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7명의 위원만 있습니다. 예. 여사야 3의 구조이기 때문에 법정 제재는 오는 30일 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뭐 주의 경고할 때 그 주의인데 이게 네. 법정 제재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는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 그리고 가장 센 과징금 부과처분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네. 행정지도는 가장 약한 의견 제시와 권고가 있는데요.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예. 전체 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고요. 네. 법정 제재는 주의와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있고 그 위에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제재에 벌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가 나가도 벌점이 있는 주의는 거네요. 벌점이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4점이 부과되고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은 벌점이 10점, 네. 5천만 원 초과의 과징금은 15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어. 이 벌점이 쌓이면은 방송사의 제허가나 재승인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제허가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상파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날 수도 있고 네. 벌점이 쌓이면 뭐 종편 같은 경우에는 승인 취소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방송사 제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 돼야 제허가나 재승인 대상이 되거든요. 예. 650점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로 제허가나 재승인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제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방통이 된 수사가 계속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상혁 지금 방통위원장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때문인데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3점 39점을 받아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은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 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0.85점이 미달했어요. 그러니까 벌점 1점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벌점 1점이 바로 이렇게 뭐 1점이 되는 건 아닌데 네네. 벌점이 쌓이면은 이렇게 꽈락이 될 수도 있는. 꽈락되면은 그런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MBC가 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실인데 이거를 보도한 게 법정 제재 대상이 됩니까? MBC의 이 보도는 지난 7월 정현주 위원장 때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때는 방통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서 의결이 보류된 거거든요. 네.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해야 한다는 쪽과 문제 없다는 쪽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현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해촉이 됐죠. 갑자기 유일임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전체 회의에서 의견 진술로 결정이 났고요. 예. 지난주 방송 소위에서 심의가 재개된 겁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0일과 16일, 18일 등 6차례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구조 사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했다는 취지인 거네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인 MBC가 자사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보도했다. 이게 이제 여권 주장인데요. 예. 여권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은 이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해버리면 시청자가 오해한다. 하루에 23꼭지 중에서 30%가량 집중적으로 보도한 건 제구조사항이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황성욱 위원은 MBC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위가 결부된 상황에서 공평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편향됐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공공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낀 MBC 입장에서 그렇게 기자가 기사를 통해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MBC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MBC는 취재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문제다 이게 그렇게 네네. 보는 거 주장을 했습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재 자유와 언론 자유의 문제다. 네. MBC가 당사자라는 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당시로서는 이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전례로 남아 앞으로도 권력에 의해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뉴스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MBC 박성재 전 사장이 이와 관련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박 전 사장은 지난 7월 4일에 열린 미디어 공공성 포럼에서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조치가 있자마자 헌법 소원을 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 다음부터 전용기에 태우더라. 헌법 소원에서 위험해질 거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9일에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12월에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이게 MBC가 헌법 소원을 낸 뒤 2023년 1월 해외 순방 때 전용기 탑승을 다시 허용을 한 겁니다. 시점적으로 좀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이틀을 보도했으면 뭐 괜찮은 거고, 6일 연속했으면 너무 지나친 거고, 이 기준 자체가 이런 보도까지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과잉심이라는 겁니다. 유진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MBC의 비판 보도에 대해 보수 단체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진보 언론 단체들의 의견만 전했다. 예. 그래서 법정 제재를 주장을 했거든요.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김보람이 변호사는 공정성에 대한 심사 자체가 난센스다. 공정성 심사 기준은 미국에서도 폐기한 기준이다. 네. 근본적으로 방통심의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는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법원으로 가면은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방심위가 마구 집어 던지는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야권 추천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수에서 밀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법정 제재가 타당한지 아닌지 재판으로 갔을 때는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CBS도 2013년에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방심위가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했거든요. 예. 1심 재판부는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하면서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네. 2019년 RTV 100년 전쟁은 관계자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다큐멘터리는 선거 방송이나 보도 방송처럼 각각 동등한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재판으로 가니까 좀 판판이 다 깨졌네요. 지금도 방심위가 과잉심의라서 결정을 하면은 네. 재판에서는 다 뒤집어질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일단 제재부터 하고 보자.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 언론들이 사실 시사 프로를 담당하는 뭐 PD들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심의 이런 무차별적인 제재가 사실 상당히 긴장이 된다. 그렇죠. 검열을 하게 되죠 또. 회의할 때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어쨌건 조심을 하게 된다. 그런 프로를 다루기 싫어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주는.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뉴스타파는 인터넷 신문인데 지금 위법 심의를 지금 들어갔어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견 진술을 결국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겁니다. 네네. 방심위는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통신 소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뉴스타파는 의견 진술에 나서나요 이제?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타파는 10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 파일 보도는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서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석해서 의견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의 심의에는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다. 필요를 못 느낀다.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